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스트레스 요소가 어디서 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문제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계속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할 겁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거로 강요하거나 뭐 사소한 부분에만 계속 집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자각을 못했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팩트인 거예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만족하고 좋았던 직장을 포기해야 되느냐, 퇴사를 해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뭐 업무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고 지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스트레스 요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증폭되겠죠. 결국은 싫어하는 업무를 계속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 내 업무적 성과에도 안 좋고 내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보상적인 부분이 있겠죠. 보상은요, 단기적인 보상이 있고 장기적인 보상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관계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가 예를 들어 뭐 굉장히 그분이랑 좋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을 유지되고 있으면 나의 회사 만족도라든지 이 회사에 대해서 받아지는 보상은 굉장히 높은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돈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삶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주어진다고 하면 자신은 그걸로 충분히 보상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적으면 당연히 생활이 안 되겠죠. 또 돈이 너무 많게 되면은 오히려 사실 돈이 많게 돼도 남을 건 없네. 또 미래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내가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느냐, 미래에 나를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보장이 되느냐, 설계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에서 나는 굉장히 헛수고를 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역시 보상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복지라는 게 있겠죠. 뭐 돈도 사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밥을 안 주는 경우도 굉장히 뭐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돈 외의 것들, 뭔가 집안에 이제 경조사라든지 뭐 큰 이슈가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다 복지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이 복지는요, 보상의 일부분이 된다는 거죠. 다음은요, 인정을 얼마큼 받는지도 보상의 일부분이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어느 정도의 내가 성과적인 부분을 보상받고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나를 조금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인정을 못 받는 회사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것들이 만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거기에서 내가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보상들이 잘 주어지는지, 그리고 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하면 나는 그것들이 계속 스트레스 요소 중에 몇 가지로 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요,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겠죠.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마인드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내 스스로 물컵에 반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반이나 남았다,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제 또 다른 거거든요. 이거를 반밖에 안 남았어, 나 정말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갖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 자신을 계속 갉아먹으니까 업무적 스트레스 요소를 누가 만드는 거냐면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이 업무적 스트레스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올 수 있지만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4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4가지는요 모두 해결 방법이 거의 동일해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 순서대로 하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이런 스트레스 요소는요 완벽하게 제거가 됩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그 회사랑은 내가 결이 다른 겁니다. 당장 퇴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아까 제가 4가지로 나눴는데 4가지를 토대로 내가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해결할 수 있다고 가졌으면은 보통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제일 먼저 찾아오는 놈이 누구냐면요, 안 될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이거 얘기한다고 될까? 바뀔까? 아니, 안 바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사람이라 안 되고, 원래 또 저런 사람이니까 안 되고, 또는 회사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되고, 이유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회사도 본인의 100% 맞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금 더 괜찮아지는, 본인이 좀 더 다니고 싶은 회사로 만들어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할 의지를 갖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좀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긍정적인 사고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일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업무를 갖고 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결과가 아예 달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생각을 어필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를 갖고 의지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의지를 해결하실 방법이 있겠느냐? 누구한테 먼저 어필을 하냐면요,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한테나 뭐 물어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불만만 쌓이고 오히려 그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 해결 가능한 사람에게 일단 1차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생각을 어필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지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방법 다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세한 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다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봐야겠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전달하거나 같이 일을 뭔가 더 잘 되게끔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이 상황에 갔을 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위에 있는 상급자, 상위 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실제로 조금 더 윗선에다가 손을 대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위에 있는 직급자가요, 보고서를 보는데 계속 토시 하나 가지고 다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다른 거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한테 이야기를 했죠.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당사자는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듣는데 계속 문제가 됐고요. 그 윗상사에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을 못 다니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위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해결을 해준 거죠. 가이드를 만들어준 겁니다. 실제로 그게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몰랐죠. 근데 이렇게 해서 좀 더 윗직급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들을 바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저도 예전에 그 일을 할 때 아까 대표한테 바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윗상사를 계속 설득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대표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전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패싱 효과가 나오죠. 그럼 오히려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럼 같이 이야기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위 단계는 한 번은 거쳐주고 위에서도 해결이 안 됐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를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요 거의 다 돼요. 또 이야기해서 잘 좋게 좀 해결하려고 하고 같이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단 회사 정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요, 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좀 해소를 할 수 있을지. 자, 여기서 도움이 되는 정보, 도움이 되는 거는요, 대화를 해서 적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친해지거나 너무 거리를 두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의 거리를 지키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위해주는 그런 상황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너무 거리를 두게 되면 계속 불편할 거예요. 그럼 그거는 서로 말 섞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너무 친해져 버리면요, 그 사람을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계속 신경 쓴다고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에 데미지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계속 도와주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역시 본인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 역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는요, 매일 독서하기, 그리고 매일 운동하기, 매일 일기 쓰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매일 독서를 한다는 거는요,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 또는 누군가의 배울 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음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 다음은요,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요, 신체적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기분이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호르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해주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빠르게 해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기쓰기예요. 대화하는 거를 제가 아까 중요시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일기쓰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적고 또 그거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렇게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요, 기본적인 스트레스 해소는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막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세 가지, 딱 세 가지인데 딱 10분 정도씩만 투자해서 내가 하루에 30분 투자한다 생각하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되실 겁니다. 구독!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직장 스트레스 한 번에 그냥 시원하게 날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다음 고민을 찍을 때 참조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원한 고민 해결사 오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노동부에 바로 올려.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넌할 수 있어 실패는 없어 킹메이커 오두환과 함께 지금 힘이 될 시간